시댁에만 가면 자꾸 체하게 되네요. 밥을 많이 먹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런 걸까요? 물만 마셔도 체합니다. 정상입니다. 네. 고속도로 휴게소에 가면요, 꼭 볼일을 보는데도 차만 타면 자꾸 화장실에 가고 싶어져요. 왜 그러는 거죠? 목적지에 따라 다릅니다. 네. 끝. 네. 자꾸 멈추고 싶은. 네. 자, 우리의 몸과 마음을 괴롭히는 복잡한 생각들 깨끗하게 청소해드립니다. 물음표를 느낌표로 바꾸는 시간. 물음표. 자, 세 번째 물음표 시간입니다. 네. 정신건강 전문의 김현철 선생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원더걸스의 유빈 씨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김현철 선생님께서는 네. 지난주부터 네. 표부터 합류하시는 걸로. 이 그럼- 생각하다가 네. 표. 좋습니다. 네, 구강 구조가 잘 안 돼요, 저는. 네. 네. 아무튼 두 분 메리 추석. 네, 메리 추석. 추석입니다. 예, 네. 예. 어떻게 잘 보내셨어요? 그냥 뭐, 많이 좀 식사도 하시고요. 송편. 네. 송편 드셨군요. 뭐 들어있던가요? 저희 집은, 네. 친가 쪽은 항상 그 꿀깨라고 하죠. 꿀깨. 네, 꿀깨를 넣고요. 이제 외가 쪽에서는 네. 콩을 넣어요. 오. 어디가 더 맛있나요? 전 꿀깨가 더 좋습니다. 어른들은 또 근데 또 콩 넣는 거 좋아하시더라고요. 그죠? 이 콩 약간 저희한테는 아직 퍽퍽한 것 같아요. 저도 싫은데. 조금 예. 단 콩은 좀 매력 있는 것 같아요. 또 그래도 아직 그런가요? 약간 저는 앙금스러운. 네네. 네. 또 이 사이에서 약간 또 어른스러워지려는 이 또. 죄송합니다. 네. 저 까치발 좀 들어봤어요, 유빈 씨가. 진짜, 네. 예, 예. 네. 자, 네. 일단 고민부터 만나볼게요. 네네. 시댁에만 가면 자꾸 체하겠네. 정상입니다. 시월드. 네. 여러분들은 아직 체험 못하시겠지만, 네. 여러분 어머님이 한 번쯤은 체험하셨고, 그리고 어머님은 이제- 완전 네. 체험하셨죠. 그죠? 네. 예, 예. 결국은 이제 체한다는 거, 결국 우리 신경이 긴장이 되면 실제로 제일 타격받는 부위가 뭐 그때 말씀드렸지만 위장, 그다음 두통. 두통도 속이 아픈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 두피를 싸고 있는 짠 근육이 있습니다. 얘네들이 뭉쳐요. 그래서 여기가 되게 아파요. 여기랑 그다음에 뒷골도 있죠. 뒷골이 아니고 사실은 뒷목 부위의 근육입니다. 근육통이에요. 혈관이 막히는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뒷골 땡긴다 이러면 다들 막 중풍인 줄 알아. 그러면 대부분은 눌러보면 다 어이구 아파라 이러거든요. 실제 혈관 막히면 눌러서 아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눌러서 아프면 여러분들 근육통이니까 안심하셔도 됩니다. 혈관인 줄 알았는데. 어쨌든 무식하게, 네. 아니 근데 그게 되게 다들 걱정하시거든요. 예, 근데 중요한 건 체한다 마찬가지. 결국은 이제 긴장했다는 뜻이죠. 그리고 시월드는 원래 당연히 이제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근데 이런 거 있어요. 또 약간 이것도 의존심인데 특히 소화불량이 잘 걸린 분들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막 괜히 기대할 곳이 아닌데 기대하는 분들이 있어요. 본질적으로 시어머니나 시댁 식구는 자신을 남편만큼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근데 괜히 막 사랑받고 싶어요. 뭐 이런 며느리 그런 어떤 꿈, 허황된 꿈이라고 시작하는데 이 허황된 꿈을 버리셔야지 여러분들이 만성 위험 해소하실 수 있습니다. 네네. 하긴 네. 그런 것도 있잖아요. 저도 약간 그런 편이에요. 근데 모든 사람들한테 사랑받고 싶고 약간 그런 맞아요. 편이에요. 네. 그죠. 딴 분 얘기지만 433 법칙 말씀드렸나요? 433. 아니요. 433. 네. 4명은 날 좋아하고 네. 3명은 날 싫어하고 네. 3명은 나한테 관심이 없어요. 아. 정리하면은 4명만 날 좋아해. 나머지 6명은 나를 싫어하거나 무관심해요. 이게 정상입니다. 예. 그러니까 당연히 다 관심 받으려면 당연히 몸이 아파지겠죠. 화도 나고 왜 그렇지? 또 여러분들 또 연예인분들이니까 댓글에 또 민감하시잖아요. 네. 그것도 마찬가지 433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 33 중에 하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도 참 우리 댓글 문화 청결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긴 하죠. 네네. 요즘 참 그래요. 너무 심해요. 네네. 무섭습니다. 네. 고속도로 휴게소 가면 꼭 볼일을 보는데도 차만 타면 자꾸 화장실에 가고 싶어져요. 아니 이게 네. 저도 신경 쓰는 일이 많을 때는 그렇죠. 화장실에서 나오면서 다시 들어가요. 맞아요. 막 그래도 네네. 미치고 못 나오겠어요. 아예. 그래서 이제 네. 회음부 근육이 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얇은 근육들이 그때 말씀드렸죠. 긴장 잘한다고. 그래서 방광을 이렇게 괄약근이 잘 또 얘네들이 또 쓸데없이 잘 또 이렇게 긴장을 해요. 그러면 시원하게 소변이 안 나온 상태에서 다쳐버려요. 그럼 잔류하겠죠, 소변이? 그러면 약간 고인 물은 항상 썩잖아요. 그래서 염증이 생겨서 약간 방광염
갈 수도 있죠. 그러니까 자꾸 이게 그런 자주 잔뇨감이나 네. 그런 게 생기는 거죠. 거의 뭐 가정할거 아니에요, 오늘 제가. 예. 그런 식으로. 그럼 계속 앉아있으면은 괜찮아지나요? 네, 아니죠. 아닌가요? 그리고 앉아있는 자체가, 네. 그래서 우리 운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오셔요. 이런 염증들이. 그래서 자주 오히려 좀 쉬엄쉬엄 가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앉은 자체가 벌써 긴장하잖아요. 거기다가 심리적 긴장까지 합치면은 더 아래쪽이 더 이제 어떤 부하가 걸리는 거죠. 네네. 좋습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정말. 오늘 약간 통합의학적인. 통합의학적인. 네네. 자, 이 첫 번째 그러면 고민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또 네. 어떤 고민들이 도착했을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네. 자, 유빈 씨, 아니구나. 제 앞으로 네. 네. 도착했네요. 네. 첫 번째 고민은 익명으로 도착했고요. 남편에 대한 고민입니다. 결혼 10년차 주부입니다. 저희 남편은 제가 남자하고 얘기하는 걸 정말 싫어해요. 저랑 남편은 사내 커플이었고요. 회사에 알려지는 게 부담스러워서 처음에 비밀 연애를 했는데요. 가끔씩 회식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같은 테이블에 남자가 낄 수도 있잖아요. 그때마다 꼭 꼬투리를 잡았습니다. 자기, 아까 회식할 때 말이야. 참 낯설더라? 왜 남자 있는 테이블에 앉았어? 그놈이 그렇게 좋아? 그럼 나랑 사귀지 말고 그놈이랑 만나.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요. 평소 업무를 볼 때도 남자 직원이랑 말 한마디 섞을까봐 단속을 했답니다. 그래도 그때는 이가 나를 많이 사랑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보니 당신 말이야, 아까 형님이랑 얘기할 때, 왜 그렇게 크게 웃은 거야? 나랑 얘기할 때 그렇게 웃은 적 없잖아. 이렇게 형부랑 제부랑 농담하는 걸 가지고도 질투를 하고 그렇게 좋냐며 비아냥거립니다. 아직까지 웃네? 그런 게 아니라고 해도 매번 트집을 잡으니 이젠 그저 남편하고 싸움하기 싫어서 친정의 가족들이 모여도 형부나 제부랑은 눈도 안 마주치려고 하는데요. 이 제 잘못이 아닌 것 같은데 남편 눈치 보느라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도 마음 편히 좀 살고 싶어요. 이건 진짜. 네. 이건 진짜 제 주변에 이런 친구 있어요. 이런 커플 있어요. 진짜요? 네. 진짜 눈만 마주쳐도. 같이 자기 친구인데도 네. 남자친구들의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같이 네. 노는 자리. 네. 그 여자친구를 소개해주는 자리인데 이제 제가 아는 친구는 그 여자친구예요. 네네. 근데 그 안에서 당연히 남자친구들의 친구들이랑 잘 지내고 싶잖아요. 그래서 막 웃고 예. 막 뭐 같이 밖에서 바베큐 해먹으면서 요리도 하고 이제 난리 난다는 거죠. 집에 와서.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그러네.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무슨 뭘까요? 이게 이제 예전에 그 셰익스피어의 오델로라는 이제 작품이 있는데 그래서 오델로가 이제 그 굉장히 자기 그 부인도 질투하고 이래서 결국은 비극으로 끝납니다. 예, 부인도 죽이고 이랬는데 여하튼 그만큼 오델로 증후군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질투는 뭐 진짜 역사적으로 굉장히 또 늘 어떤 연극의 테마가 될 정도로 많은데 실제로 제가 진료하는 것 중에도 제일 많아요. 제일. 그 정도로 제가 늘 여기서 의처증, 의부증 하는 얘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네. 그래서 왜냐하면은, 지금 남자분들, 그죠? 이분 같은 경우는 보통 세 가지 그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클래시컬한 거는 자기가 바람 피고 싶다. 그게 깔려있다는 게 너무 네. 무서워요. 근데 무의식적으로 우리는 위아더 월드예요. 그런 거예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위아더 월드 욕망의 욕정이죠. 욕정에 관대하냐 아니면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자신의 욕정을 얼마나 수용하느냐에 따라서 수용한 사람들은 막말로 정말 자기 애인이 바람 펴도 야 좋더냐 이러고 말아요. 정말 이렇게 호용적입니다. 근데 자신의 욕정에 이러면 안 되고 저러면 안 되고 금기가 많아요. 이러면 자신한테도 굉장히 냉철하면서 상대방도 나의 기준을 따르기를 강요하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자신의 정작 이 남자분의 어떤 일상이 되게 단조로울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단조롭다. 네네네. 이 발음이 좀 이상한가요? 아니요. 저는 늘 유빈 씨가 얘기할 때마다 제가 막 불안해. 아니에요. 저 잘 단조롭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시기라고 말씀드렸어요. 시기. 시기는 질투랑 다른데 결국 시기는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내한테는 쌍꺼풀이 없어요. 근데 저 남자는 쌍꺼풀이 있어. 그러면 사실은 내가
쌍꺼풀을 갖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나한테 없으니까. 그 화를 엉뚱하게 자기 어떤 애인한테 푸는 거예요. 이런 거. 좀 다른 거죠. 그다음 세 번째 마지막인데, 세 번째 뭐냐면은 내 애인이나 나와 연관된 사람들은 모두 다 내 마음대로 움직여야 돼. 이런 이상한 어떤 막 과대망상 같은 게 있습니다. 통제력에 대한 환상이란데요. 통제에 대한 환상. 그래서 통제력에 대한 환상이 심한 분들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게 이런 거죠. 왜 얘는 내 마음대로 안 움직여주지? 이럴 때 왜 나의 기분을 불쾌하게 만들지? 이거가 그냥 단 거예요. 이유가 없다. 이유가 없어요. 이 세 가지로 축약될 수 있겠습니다. 네네. 생각보다 상당히 복잡한 그런 기준에서 나오는 행동들이군요. 정리하면 정리하면 미숙하다. 정리하면 덜 컸다. 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깔끔하네요. 네. 세 글자. 네. 그래요. 예.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형부나 제부 같은 경우, 네. 혹은 저의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 남자친구 친구들인데. 그래서 이미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뭐 안 볼 수도 없는 사이고. 일단 지적하는 게 의외로 도움돼요. 이런 분들은 오히려 돌직구가 도움돼요. 괜히 막 달래주잖아요. 네. 의심이 더 커져요. 왠지 뭐가 있을까봐. 진짜 너 뭐 있구나 이렇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돌직구로 나가야 됩니다. 예를 들면 왜 너 샘나냐? 이런 거잖아요. 왜? 왜 질투나? 이런 거. 그러면 뜨끔해가지고 질투는 뭐 이러고 말잖아요. 또 그럴 수 있고. 두 번째는 도로 화를 내시면 돼요. 오히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불안의 어떤 순서가 있는데 인간이 제일 견디기 힘든 불안이 지금처럼 내 사람을 잃을 것 같은 불안도 있지만 더 밑에 있는 불안을 자각하면 되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유기불안이에요. 너 자꾸 이러면 너 이제 떠날란다. 너 자꾸 이러면 나 이제 이혼할란다. 조금 강수죠. 그러니까 완전히 타협하려 하지 말고 정말 이제 관계 자체를 끊어버리겠다. 이렇게 진지하게 나가버리면 이분들 딱 죽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오, 그렇군요. 네네. 미숙하기 때문에. 강하게 나가요. 네. 알겠습니다. 네. 섬뜩하네요. 네. 근데 되게 많아요, 근본. 많겠죠. 또 아까 얘기했지만 통제력에 대한 환상도 있지만 제일 많은 건 사실은 시기심이에요. 그러니까 시기심. 정말 여자도 할 것 없이 자신이 그렇게 되고 싶은 거가 있는데 사실 상대방 내 애인은 관심도 없는 여자예요. 그런데 자기가 막 되게 막 뭐랄까 뭐 예를 들어서 금발을 원한다. 그런데 자기는 금발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막 괜히 자기 남자친구 한테 의심한 거죠. 너 금발 되게 좋아하지 이런 거. 하긴 저도 네. 제 남자친구였던 분들이 그렇게 키 큰 여자랑 얘기하는 거 보면 싫더라고요. 되게 싫더라고요, 괜히. 사실은 제가 호예를 들려고 했는데 네. 먼저 들리면 왠지 좀 불쾌하실까봐. 굉장히 그랬어요. 지금 모든 게 이해가 됐어요. 그래요? 네, 키로 얘기를 하다가 말았는데 또 이렇게 참. 그거를 딱 그겁니다. 딱 그거.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네, 키에 대한 시기심. 네네. 예. 이거 뭐 어떻게 티는 성형이 안 돼요? 비율이 좋으니까 괜찮아요. 오. 유민 씨는 친구니까 동성이니까 별로 객관적이지 않거든요. 좋은 친구다. 네. 노을과 린이 함께한 남과 여 듣고 올게요. 윤하의 별이 빛나는 밤에 3부 시작됐습니다. 정신건강 전문의 김현철 선생님 그리고 원더걸스 유빈 씨와 물음표 함께하고 있는데요. 네네. 네, 아까 그 이야기를 하면서 네. 그죠. 그 이제 강렬함에 끌리는 분들이 있어요. 네. 너무 이렇게 막 헤어질 때 30도 만나고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누가 봐도 아닌데 왜 만나느냐. 이럴 때는 잘 구분하셔야 돼요. 정말 내가 사랑하는 것이 상대방인지 아니면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어떤 강렬함인지. 이게 막 강렬함이 왔다 갔다 해버리면은 사람이 그게 중독이 돼버려요. 예, 그래서 이게 막 언제 막 틀릴지 모르는데 이 아슬아슬함이 좀 좋은 게 있거든요. 여기에도 그러니까 물론 모든 사랑에는 그런 게 있긴 하지만 너무 또 그 부분에 지나쳐서 이게 내가 사랑인지 뭐 아니면 뭐 강렬함에 그저 구속된 것뿐인 건지 약간 구분할 필요가 있겠죠. 네. 그렇군요. 네. 강렬하면 저는 힘들어가지고 못하겠어요. 강렬한 거를. 전 편안함이 좋아서 저도. 그냥 왠지 여기 두 분은 그냥 찜질방에서 아이고 좋아요. 이런 거 계란이나 자기야 까먹자. 양머리 좀 말아줘. 등 좀 주물러줘. 이런 게 좋지. 뭔가 좋아야죠. 뭔가 느낌 좋다. 네. 네. 참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네네.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 별밤 가족들도. 예. 두 번째 고민은 이정민 씨가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88년생 남자이고요. 영화 프로듀서를 목표로 지금 영화나 드라마, 광고 현장에서 조수 생활을 하고 있어요. 최근 들어 촬영 현장에는 김수현 씨, 한승연 씨, 박서준 씨 등등 동갑내기 배우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보고 있자면 실력도 대단하고 열정도 남다르다는 게 느껴지죠. 그런데 여기서 저의 고민이 찾아왔습니다. 머리가 말합니다. 나도 자극받아서 좀 더 열심히 하자. 그리고 가슴은 말하죠. 나는 과연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지금까지 난 뭘 해온 거지? 이러다가 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 문제는 요즘 가슴이 머리보다 센 것 같습니다. 모든 꽃이 한 번에 피는 건 아니라고, 나는 좀 늦게 피는 것 뿐이라고. 아무리 생각을 하려고 해도 한 번 찾아온 절망감은 쉽게 떠나질 않습니다. 이미 학교도 자퇴하고 꿈을 찾아 떠나왔는데 뚜렷하게 이룬 게 없다 보니 기운이 빠집니다. 제가 저 스스로를 믿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정민 씨의 고민이었습니다. 네. 굉장히 인상 깊은데 네. 제가 요새 비슷한 고민을 하거든요. 이게 완전히 다르긴 하지만 네. 거꾸로 저는 네. 너무 일찍 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내가 올 수 있는 길이, 더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얼만큼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참 네. 주변에 많습니다. 좀 윤환 씨가 그 고민을 딱 들었더니 깜짝 놀랐거든요. 네. 뭐지? 어떻게 그런 고민을? 그죠? 네, 저는 아무튼 그렇습니다. 저는 네. 이해가 가요. 왜 네. 그런 고민을 하는지. 네,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의 보편적인 기준을 지워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이건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동안이면 뭐인데 네. 여러분들이 오래 살지 못합니다. 죄송하지만. 인생이 되게 유한한데 네. 어떤 학자는 인생의 유한성을 깨닫는 거가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성취다. 이분이 정말 성취된 거는 어떤 직업이란 직장에 아니면 자신의 프로페셔널 영역에서 최고가 되는 것이 아니고 네. 지금 봐요. 두 분 다 최고시지만 역시나 고민이 계시잖아요. 네. 이분 또한 최고됐다고 해서 이 고민이 없어지지 않을 겁니다. 지금 이게 증인이죠. 증인 두 분이 계신데 여하튼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요. 네. 이 무가치감 이분이 지금 가슴이 말했다고 하지만 네. 사실은 이게 사실 가슴이 말했다고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오히려 머리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다 머리밖에 없어요. 제가 볼 때. 자극받아서 열심히 하지 이것도 머리고 네. 그다음에 난 뭐 해온 거지? 이것도 사실 머리예요. 오히려 가슴을 묻었다는 느낌 좀 들어요. 사실은. 네, 이분은 너무 보편적인 걸 계속 비판 없이 수용하고 있었고 너무 비교에 빠져 있고 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대한 아주 큰 프레임을 아예 그냥 싹 다 지워야 돼요. 실제 말해서. 두 분도 마찬가지예요. 두 분도 뭐 과거에 뭐 1등 했고 이런 거 필요 없고요. 네. 자신만의 어떤 앞으로 계속 하고 싶다는 원천. 그죠? 그리고 적어도 난 내가 어떻게 살았던 간에 앞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용의가 있다. 이거면 충분한 거예요. 그게 뭐든지 간에. 객관적인 지표를 없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틀을 세워봤자 그대로 되지도 않으니까. 네. 아니, 그리고 그 틀이 도로 더 본인을 망가뜨려요. 그리고 이상하게 참 세상이 제가 늘 말씀드린 게 세상이 되게 비굴해요. 뭐냐면은 세상의 기준에 맞춰 살려고 그러면 이상하게 우리가 꼬여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마음 안 주고 알았다. 그럼 난 내도 살란다. 이러고 살잖아요. 그럼 이상하게 세상이 우리한테 비굴하게 따라옵니다. 그런 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막 이렇게 이상한 두려움, 남들이 가지기 때문에 나도 막 잃을 것 같은 두려움, 이런 거, 그런 두려움 같은 것도 다 제외하고 네. 완전히 프레임을 없애는 거죠. 네. 그러고 하지만 한 가지, 내가 하고 싶은 건 하겠다. 네. 그리고 인생이 되게 길지 않다. 만약에 우리가 500살 산다. 그러면 좀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윤아 씨나 뭐 다 아이고 난 20, 30대 벌써 뭐 1등도 해봤고 이랬는데 앞으로 480년 어떻게 살지 이건 그런데 다행히도 네. 암만 길게 살아봤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인생이 짧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걸 아무리 하려고 해도 저도 벌써 40이잖아요. 벌써 지금 흰물이 나고 있어요. 저 지금. 네. 그래서 하루하루 하고 싶은 걸 해도 시간이 모자랄 겁니다.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네.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네. 이정민 씨한테도 꼭 도움이 되셨으면 네. 좋겠어요. 제 흰물까지 네. 팔았습니다. 예. 네. 염색약 사다 드릴게요. 요새 염색약이 있더군요. 뮤즈입니다. Supermassive Black Hole 듣고 올게요. 뮤즈의 Supermassive Black Hole 듣고 오셨습니다. 자, 세 번째 고민 도착했는데요. 최예나님이 보내주셨네요. 저희 삼촌은 무척 귀여운 스타일이에요. 그림도 잘 그리고 유머 감각도 있어서 언제나 분위기 메이커가 되어주신답니다. 하지만 술을 한 잔 마시면 분위기가 사뭇 달라지는데요. 갑자기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나는 섭섭한 게 많다.
형님 제가요 섭섭한 게 많다고요. 이러면서 옛날 얘기를 꺼내세요. 삼촌 말로는 아빠랑 작은 아빠 때문에 본인은 공부도 조금밖에 못했고 그 때문에 사회에 나와서도 변변한 직업을 못 가졌다고 하는데 아빠 얘기 들어보면 삼촌은 원래 공부를 못했대요. 삼촌이 공부할 의지만 있었으면 아빠가 휴학을 해서라도 가르치려고 했다고요. 제사나 명절 때면 삼촌의 주사는 더 심해지는데 그때마다 화기애애하던 집안 분위기가 어두워지고 결국 아빠가 역정을 내셔야 삼촌은 슬그머니 작은 방으로 숨는데 이런 날에는 잠도 꼭 새우잠을 주무시네요. 아빠랑 작은 아빠는 저 자식 또 저런다며 혀를 끌끌 차지만 그래도 전 삼촌이 가여운 마음 반, 귀여운 마음 반이에요. 우리 삼촌 눈에서 눈물을 멈추게 할 방법은 없을까요? 벌써 40 가까이 된 나이. 장가도 가야 할 텐데 걱정입니다. 기억과 추억은 다르게 적히는 거예요. 정말 관점에 따라서 새로운 이야기가 탄생하죠. 이 마지들과 막내의 영원한 숙제예요, 이거는. 맞아요. 진짜 어떻게 보십니까, 선생님? 씁쓸하다. 또 나이가 저랑 비슷하네요. 40 가까이 된 나이에. 네. 근데 정말 이렇게 기억을 하고 계실 거고 아빠 말도 진짜일 거고 삼촌 말도 진짜일 거예요. 그 말 참 타당한 것이 맞아요. 심리적인 현실은 다 옳아요. 그러니까 누가 객관적으로 막 따져보자 옳고 그럼 이건 의미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추석 이제 귀경길이실 텐데 막 되게 또 뭐 잘 화목하게 지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뭔가 또 서운한 거 많을 건데 왜 그러냐면은 꼭 모이면은 이제 옳고 그름으로 자꾸 따지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런 건 없거든요. 인간 세상에. 그래서 결국은 서로가 아유 너가 힘든 것도 있었고 너 나름대로 또 힘든 게 많았다. 뭐 서운했었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자꾸 막 공부 잘했냐 뭐 어땠냐 이런 식으로 자꾸 성취 위주로 물어보면 당연히 주눅이 들죠. 예,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조금 또 술 드시고 약간 주사하시는 분 보면 평소에 역시나 좀 이렇게 울적한 분들이 많으셔요. 예. 심지어 또 블랙아웃이라고 하죠. 필름 끊기는 분들. 이런 분들은 더 이제 평소에 트라우마에 가까운 정도로 약간 그런 걸 안고 가는 분들이 많아서, 예. 혹시 뭐 두 분은 술 드시고 완전히 뭐 필름이 끊기진 않으신? 네, 필름 완전히 끊기진 않아요. 완전히 안 끊긴단 말은 부분적으로 끊긴단 말입니까? 간혹. 그래도 얌전한 편이래요. 네. 스트레스가 많을 때 그래요, 보통. 그래요? 네. 주사도 보통 때 기분 좋을 때는 안 부려집니다. 스트레스가 많거나 억압된 감정이 많을 때 막 이렇게 울고 그러죠. 진짜요? 네. 그렇구나. 네, 그래서 이 삼촌 같은 경우는 남자분들은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울이나 이런 것들이 알코올이나 다른 걸로 가려지기 쉬워요. 네, 그래서 약간 좀 씁쓸한데 여하튼 뭐 우리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거라고는 이런 거죠. 일단 사연 보내주신 분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아버님, 작은 아버님에게 좀 차라리 좀 한 스텝 물러서서 좀 무관심하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 좋겠어요. 이런 분들은 또 약간 또 어떤 게 있냐면은 또 약간 의존적이시거든요. 그래서 뭔가 막 자신도 굉장히 그런 싫은 간섭도 싫어하면서 동시에 또 간섭을 바라는 이런 이율배반적인 태도가 있는데 이런 걸 끊어주려면 좀 무관심해야 돼요. 그러면 이분이 왜 나한테 아무도 잔소리 안 하지? 이러면서 뭘 해도 아무도 터치 안 하거든요. 네. 그럼 그때부터 이분의 자존감이 올라갈 거예요. 지금 아직까지 나이는 마음 가깝지만 아직은 소년 같은. 예, 그러니까 귀엽다는 느낌이 되는 거죠. 예. 너무 얘기 다 들어주고 장난 맞춰주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너무 간섭도 하니까 간섭을 안 하시면 오히려 이 삼촌분은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꼭 저도 맞이지만은 제 동생이 그래서가 아니라 현진아 미안해. 아무튼 제 동생이 그래서가 아니라 동생들을 보면 이게 혼자 막 이렇게 새우잠 자고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좀 마음에 안 들었다고 해서 그거를 막 자기 불편한 코스프레 있죠. 되게 굉장히 그 죄책감을 자극하는 굉장히 코스프레. 자기 가여운 어떤 가여운 저기 어디에 고양이처럼 눈빛 공격도 아닌 것이 새우잠 공격. 난 참 불쌍해. 그러니까 네가 나 이렇게 만들었어 이런 거. 아니 괜찮아. 난 괜찮아. 난 안 해도 돼. 이러면서. 진짜 그래요. 이거
이건 그냥 무관심. 네, 그래서 괜히 그런 어떤 코스프레에 말리면 안 됩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놔둬야 된다. 네네네. 그냥 놔두십시오. 그러면 자기가 보통은 해운사면은 깨워서 뭐 이렇게 따뜻한 이불 옮겨주잖아요. 그것도 바라거든요. 근데 깼는데 역시나 새우잠이네 이러면 이걸 새우잠 이제 포기할 수 있겠죠. 그렇군요. 예, 그런 어떤 아주 건강하지 않은 미숙한 소통 방식을 우리가 차단해 주려면은 우리 그 소통을 안 받아줘야 됩니다. 네네. 대부분 다 미숙하네요. 그렇군요. 네. 그래요. 애꿎은 새우만. 네. 뭐 아무튼 계속 새우잠 지금 주무시게 냅두시길 바라고요. 약간 입이 돌아갈 수 있어요, 근데. 약간 무관심한 태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다른 고민들도 좀 해결해 볼게요. 3216님. 우리 남편은 굉장한 수다쟁인데 친정만 가면 말이 없어지네요. 대체 왜 그럴까요? 집에 가자는 항의냐고 물어봤는데 그건 아니래요. 이건 제가 확실히 압니다. 네, 뭔가요? 제가 그렇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수다쟁이의 힌트가 있어요. 처가죠. 제 입장에서는 처가에 가면은 이 모습 그대로 보였다가는 야, 김서방 참 되게 가벼워 보인다. 이 말 들을까봐. 약간 또 의젓해 보이고 싶은 게 있어요. 이러면 이제 또 장모님이나 장인이나 잘 보고 싶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의젓하게, 장인이나 그것도 또 코스프레를 주는 코스프레. 속으로 말하고 싶겠어. 말하고 싶었는데, 또 말하면 또 왠지 안 먹히면 얼마나 또 이게, 그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렇게 점잖은 척. 하는 거죠. 네네. 일부러. 그거는 괜찮네요, 이거. 네, 괜찮아요. 귀엽죠. 네. 예. 9902님, 명절이면 친척들이랑 둘러앉아 오붓하게 고스톱을 즐기는데 그때마다 봐주기 없기라고 아버지가 큰 소리를 치십니다. 근데 꼭 돈 잃고 삐지셔서 식사도 안 하시네요. 엄마는 대충 받으리라는데 막상 게임에 들어가고 보면 이성을 잃고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거는 직장에서도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네. 왜 직장인 체육대회 왜 합니까? 맞아요. 부장님 다 줘드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유빈 씨 회사에서도 좀 이런 게 있나요? 모르겠어요. 저도 약간 이성을 잃고 최선을 다하는 편이라서. 저도 그래요. 근데 삐지실 분들이 많이 계세요. 네. 그러니까 이 봐주기 없기라고 하신 아버님의 심리가 뭐겠어요? 사실은 막 봐줄 그만큼 목숨을 걸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막 그 게임에 자신의 모든 걸 헌신하니까 게임은 게임일 뿐인데. 그래서 약간 아버님이 이제 이런 패턴을 아신다면 살짝 이렇게 노련하게 좀 저드리는 센스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에는 좀 저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명절의 본질이 화목이지 돈 따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큰 그림을 보라. 네, 그렇죠. 돈이 아니고 화목입니다. 우리는. 조금 몇천 원 잃어드리세요. 그렇죠. 몇천 원으로 화목합시다. 그럼요. 박수영님, 전 아버지 앞에서만 말을 더듬곤 합니다. 지금은 많이 부드러워지셨는데도 어릴 적 엄한 모습이 떠올라서 뵐 때마다 심장이 조이는 기분이 들어요. 그 킹스피치라는 영화 있었죠, 옛날에. 영국의 말 듣는 거죠. 왕. 그분이 딱 이런 케이스였어요. 아버님에 대한 두 가지 마음이 있어 그래요. 이분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인데 말 듣으면 딴 거 없고요. 굴림이 관계가 그냥 평등한 관계면 끝인데 이런 분들은 어떤 대상을 다 우선순위를 정하는 버릇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내가 기여해야 되나 속된 말이지만 아니면 내가 굴림해야 되나 굴림, 복종 이 두 가지에서 항상 갈등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막 확장되면은 모든 사람한테 다 말 듣는거죠, 진짜. 근데 이분이 아버지 앞에서는 그렇다면 아버님에 대한 입장 정리, 누차 말씀드리지만 그게 아직 안 된 거죠. 그냥 아버지인데 내가 이렇게 또 친해지고 싶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또 약간 그건 또 약간 더 기여해야 되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감정이 해소가 안 됐기 때문에 뭔가 그런 것만 본인이 내가 아빠한테는 두 가지 마음이 있다. 이것만 아셔도 조금 풀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인정만 한다고 하면. 네. 그리고 딴 임경면적인 치료가 있어요. 이어폰 끼고 음악 들으면 풀려요. 진짜요? 네. 그건 어떤... 그러니까 자기 목소리를 잘 못 듣는 거죠. 그러니까 말 듣는 분들은 자기 목소리 되게 민감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헤드폰 지금처럼 이어폰 끼고 음악 크게 들으면서 얘기하라 그러면 말 잘합니다. 진짜입니다. 신기하다. 네. 그렇구나. 네네. 그래서 한번 여러분 주변에 아니면 본인이 좀 그런 이상이 있으면 약간은 이어폰 음악 좀 크게 해놓고 말씀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심리적인 게 정말 많네요. 그렇죠. 긴장인 거죠. 네. 9412님. 짜장면을 시키면 왜 짬뽕이 생각나는 거죠? 당연한 거 아닌가요? 네. 그래서 짬짜면 있잖아요. 그렇죠. 짬짜면 시키시면 됩니다. 6893님. 저는 지금 굉장히 행복합니다.
그래서 무서워요. 언젠가 이 행복이 깨질까봐.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어버릴까봐. 사람들한테 말하면 복에 겨워서 진상 부린다는데 저는 심각합니다. 이게 이제 범불안장애라는 그 우리 정신의학적 용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공 공포랑 좀 비슷한데요. 성공하는 걸 무서워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어떤 위치에 올라가면 그 위치가 막 무너질까봐 지레 겁먹어서 극단적인 걸 미리 땡겨요. 이게 순기능, 걱정의 순기능이 뭐냐면은 미리 걱정을 함으로써 진짜 어떤 재앙이 왔을 때 그거를 내가 그 트라우마를 내가 보호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걸 너무 보호만 하려다 보니까 이제는 막 불필요한 걱정을 땡겨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 개념인데 이런 분들은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것이 이런 거예요. 결국은 어떤 일이 생기면 그때 대처해도 안 늦다. 참 당연한 말씀인데 이런 분들은 여기에 대한 믿음이, 이명제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항상 자기가 항상 갑자기 뭐 어떤 재난을 닥칠 것 같고 늘 영화처럼 그죠? 막 뭐 LA 시가가 막 도심이 파괴되는 그런 영화 많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런 판타지들이 많거든요. 이런 분들은. 그래서 항상 뭐랄까 그런 걱정 때문에 진짜 지금 행복을 못 느끼고 있는데 항상 이런 분들은 그래서 행복이란 단어도 좋지만은 있는 그대로 지금 현재 있는 그대로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다. 나쁜 것도 하지만 또 받아들여야겠다. 이런 거. 그런 마음까지 필요하겠죠. 예. 이상미 씨, 제가 가고 싶은 길을 주변 사람들이 죄다 말려요. 그럼 가지 말아야 하는 건가요? 내가 가는 이 길이 내 길이 맞는지 G.O.D. 네. 마음 통했네요. 이런 분들 참 많죠. 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아까도 조금 유빈 씨 말씀하신 게 기억나는데, 네. 뭐 부모님 말씀에 약간 흔들린다면서요. 네. 내 삶은 내 밖에 모른다. 이거를 말씀드렸습니다. 내 삶을 아는 사람 내 밖에 없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살아남는 거에 대한 것만 자꾸 이렇게 얘기해줘요. 안정적으로 어떻게 하면. 그래서 뭐 안정적인 경로, 안정적인 어떻게 밥 먹고 사는 거, 그런 쪽으로만 자꾸 이렇게 어드바이스를 주지, 본인의 자아 실현을 위해서 정말 정확한 이렇게 100% 어드바이스를 못 줍니다. 그래서 본인의 길은 본인만 압니다. 그래서 신중한 결정일수록 남 말 듣지 말고 본인의 결정대로 가면 됩니다. 네네. 그렇죠. 네. 자, 오늘 고민은 여기까지 이렇게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별밤 가족들의 고민 다음 주에도 풀어드릴 거예요. 별밤 홈페이지 들어오셔서요. 물음표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면 됩니다. 비밀 게시판이니까요. 남들이 볼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물론 제작진은 봅니다. 익명을 원하시는 분들은 미리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자, 세 번째 네. 시간인데 네. 뭔가 진짜 좀 편해진 것 같고요. 네. 저희도 힐링하고 가는 것 같아요. 아, 네. 저도 마찬가지죠. 네. 아유, 예, 다행입니다. 예. 그렇다면. 자, 이제 힐링했으니까 남은 추석 연휴를 보내러 가셔야죠.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두 분 보내드리면서요. 프라이머리의 I'm Back 김하연님의 신청곡 듣고 올게요.